일단 강제집행 면탈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한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은닉이라는 단어와 여기 재산이라는 단어를 초점으로 그 한 가지 사례 얘기하면서 그 검경소속감 조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일단 여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는지 상담 케이스 통해 가지고 한번 먼저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형사사건으로 국내에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거기 자회사 같은 걸로 있는 회사에서 취업해가지고서 일하고 있던 분인데 거기서 퇴사하면서 나오면서 거기에 영업 비밀이라고 해당될 만한 국가 기술이라 할 수 있죠. 요거를 그 해외가 아니라 해외인가? 어쨌든 표현은 그렇다 치고 외국 기업에 근무하면서 요 내용들을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출시켰다 이거죠. 영업 기밀을.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상담 오시면서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될까봐 우려되어서 저한테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형사사건 내서 대형 로펌, 굉장히 큰 대형 로펌에서 이제 뭉땡이로 피고인들 여러 명 뭉땡이로 회사 입장을 대변해주는 로펌이죠. 그 피고인 개개인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뭉땡이로. 그러니까 자신은 뭔가 피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하라는 대로 로펌 쪽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리해가지고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까 해가지고서는 찾다가 저랑 컨택이 됐던 건데 결국엔 저는 그냥 묻어가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서는 선임은 안 한 케이스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1심이 끝나고 나니까 민사소송도 들어오겠죠. 그거를 우려해가지고서는 자신이 부동산을 판 것이 맨 처음에 부동산 내놨던 거는 그 이전인데 형사소송이 1심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민사적으로 감류나 가처분 같은 거가 들어오는 상황 이전에 이미 부동산은 팔려진 상태고 그 이유였나요? 그거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드리자면 강제집행 면탈이 성립하려면은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여야 됩니다. 그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존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보존처분을 신청하거나 혹은 그런 보존처분 신청할 기세 이런 거라도 보여야 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이미 그 전에 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팔린 시점이 나중인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헷갈렸는데 그 옛날에 상담했던 거라 팔린 시점만 형사재판이 진행된 이후였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딱 이 강제집행의 기세가 있었냐, 보존처분 같은 것이 할 기세가 있었냐, 그것만이 문제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태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형사고소만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죠. 근데 형사고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나중에 돼가지고서는 고소가 당한다면은 그러면은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하라. 구체적으로는 뭐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언제 물건을 내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오시라. 사실 확인서든 뭐 그런 걸 통해서 중개인들이 그 관리하는 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 언제 기입해 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아직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고 연락이 올 시기도 아닌 겁니다. 하여튼 그런 안내만 드렸던 상태였어요. 사실 이렇게 형사소송은 여기서 말하는 그 강제집행을 할 만한 그런 기세를 보이는 상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런 거는 되게 올디한 판례만 제가 보고서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아직 수임을 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교과서만 보고서는 일단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판시들을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른 판시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일을 맡았을 때나 하게 되는 것이고 1차적인 판단은 상담만 왔을 때 판단은 이렇게 교과서적인 내용만 일반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찾아볼 뭐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여튼 뭐 그렇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정리해 볼 필요는 없고 요거 넘어가고 두 번째 사를 가겠습니다.